주도주면 그냥 사세요. 10배는 2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좀 더 심도 있게 시장이나 주도주를 고르는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료는 이미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가 그 피곤한 주식, 지금 제일 피곤한 게 자동차 아닙니까? 특히 관세 때문에. 일본은 15% 맥이 이어지기 시작했는데 우리는 아직도 25%? 앞으로 언제 어떻게 도장을 찍을지 아직도 모르고 그래서 자동차주를 바라보는 관점들이 확실히 좀 나뉘는 것 같아요. 관세 최대 피해다. 별로 어차피 성장도 없고 뭐 피해야 해봐야 5배짜리다. 나는 저거 취급 안 한다 이런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 입장에서 보면 배당 수익률만 해도 지금 되게 안정적이다. 그리고 유럽 쪽으로 차들이 이제 좀 팔리기 때문에 미국에 못 파는 거 다른 데로 돌려서 팔기 때문에 배당 컷까지는 안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또 보시는 분들도 있고 대표님은 좀 어디에다 무게를 두세요? 저는 꼭 사고 싶으면 그냥 글로비스 하나만 사면 된다라는 부분을 그냥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예, 지난번에도. 예. 그 뷰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요? 거기도 배당이 좀 있나요? 배당이 있는 건 아닌데요. 이제 뭐 이게 그러니까 지주라기보다는 이제 지배구조 변화가 뭐 불가피하게 있을 거고 그러면은 뭐 지배구조상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주식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현대차 그룹 내에서는 가장 어닝이 탄탄한 구조이고 현대차가 특별히 자동차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기차가 됐든 자율주행이 됐든 특별한 강점을 못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대차를 사고 싶은 생각이 그렇게 막 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싸다고 해서 사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꼭 현대차 그룹을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냥 글로비스 사는 게 제일 편하다. 그러니까 글로비스가 현대차 그룹뿐만 아니라 해외 다른 자동차 메이커들의 차도 실어 날아주고 하니까. 네, 그렇죠. 뭐 중국 차도 날라주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실적이 제일 탄탄하고 그리고 지배구조 개편에 있어서 수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제 뭐 로봇 관련돼서도 이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분율이 제일 많이 갖고 그러니까 실적 지배구조 그다음에 로봇에 대한 수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차라리 이쪽을 더 보시겠다. 좋습니다. 깔끔합니다. 아까 방산 이야기했고 뭐 원전도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조선도 역시 이제 장기간 랠리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그 관세 협상이 지금 곧 교착 상태에 있는 거랑은 뭐 어떻게 큰 영향은 없을까요? 마스가 프로젝트는 그래도 뭔가 우리가 한다고 했던 거고 조선사들도 돈 벌려면 미국을 또 가려고 할 거고. 저는 관세는 더 이상 크게 바라보고 있지는 않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변수 자체를요.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 관세를 매긴다. 뭐 매길 수도 있고 그게 10%가 될 수도 있고 100%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결국에는 거기에 그걸 누가 내느냐는 결국에는 미국 소비자가 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그걸 피할 수도 없고 그냥 값을 올리는 거 밖에는 답은 없어요. 뭐 선박도 마찬가지로 그냥 값을 올리는 거 밖에는 없어요. 그만큼 값을 올리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되지만 조선도 마찬가지로 대체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그만큼 값을 올리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저는 그렇게 막 큰 의미를 두고 보고 있지는 않기는 해요. 그러니까 글로벌 플레이어가 많지 않고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대체할 만한 곳이 대체제가 많지 않다. 대체제도 마땅치 않다. 그렇게 봤을 때는 그냥 관세가 뭐 15%든 30%든 20%든 그만큼 가격을 올리면 된다. LNG 밸류체인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이것도 되게 오래전부터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뭐 여전히 좋게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관세 때문에 하나의 변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프로젝트가 좀 지연되거나 뭐 그런 영향은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특히나 이제 화장품 같은 것도 확실히 관세 영향을 받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러니까 재고 소진부터 하면서 좀 수입을 좀 늦춘다든지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그런 영향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출입 데이터를 보면은 단가가 낮아져 보이는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수출하던 거를 현지 법인에다가 8,000원에 수출을 해요. 그러면은 관세를 맞잖아요. 그러니까 관세를 최대한 줄여서 현지에서 유통 마진을 좀 높게 붙여서 그래서 관세를 좀 최대한 낮게 맞게끔 그러면은 이제 수출입 데이터에서 ASP가 갑자기
팍 빠지는 느낌을 좀 줄 수가 있겠죠. 그러게요. 수출 금액이 빠지니까 그럼 또 주가 측면에서도 화들짝 놀랄 거고. 그래서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느낌으로 좀 약간은 수출입 데이터가 좀 쇼크가 나온 애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최근에 좀 나오고 있나요? 아직은 안 나오는데 그렇게 나올 수도 있을 거.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현지에 있는 법인이 자기 자회사라면 연결 기준으로는 똑같죠. 똑같은데 뭐 그런 식의 약간은 노이즈가 발생할 수는 있겠다. LNG도 마찬가지로 어떤 시기 조절이라든지 재고 소진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시기 조절은 좀 있을 수 있겠다. 거기에 따라서 실적의 편차는 좀 존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시간의 문제이지 가격 전가는 다 된다라는 쪽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일시적인 왜곡일 텐데 또 이게 어찌됐든 간에 반영은 될 수 있겠다. 주가에도 반영이 될 수도 있겠고 나중에 또 그 회사들이 IR을 통해서 또 설명을 또 해줄 거고요. 그 IR은 노다지 IR 노트를 여러분 들으시면 됩니다. 거기 아주 자세히 잘 나옵니다. 노다지 IR 노트를 검색하세요. LNG 밸류체인 역시 그러면은 뭐 수출 단가를 좀 낮추거나 뭐 이런 식으로 또 변이가 나타날 가능성도 여기에도 있는 거예요. 그 수출 단가 협약이 그러니까 조금 늦춰지면은 그러니까 수출이 좀 늦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연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도 관세 협상이랑 우리가 LNG를 얼마 미국산을 수입해 주는 거랑 엮여 있는 건데 그 관세만큼 가격을 인상시켜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어떤 업체는 빨리 억셉트 할 거고 어떤 업체는 조금 지연될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어떤 업체는 풀리 반영될 수도 있고 어떤 업체는 좀 덜 반영될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게 혼재되어 나타날 거라서 그런 부분들이 어찌됐든 결론은 좀 지연으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다. 근데 그거는 결국에는 한 개 분기, 두 개 분기 정도이지 결국에는 저는 반영될 이슈다. 결국에는 단가에 반영된다. 이렇게 보고는 있어요. 물론 이제 짧게 보시는 분한테 한 개 분기, 두 개 분기는 정말 엄청난 시간이기는 합니다만 대표님한테 이거 좀 길지 않은 시간이라는 거. 반영될 수 있다. 뭐 그 정도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단기 실적에 너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도 생각 듭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참 르네상스 자산운용도 그 해외 주식 펀드 출시하신 지 한 10개월, 11개월 돼가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연휴는 깁니다. 미국장이 열리겠죠. 그럼 좀 신경을 쓰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조금 어찌됐든 큰 그림을 갖고 투자를 하는 거라서 저는 그렇게 막 크게 신경 쓰이지는 않고요. 거기도 그러면은 뭔가 바이앤홀딩 전략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렇죠. 미국 주식 펀드도? 돈도 많이 들어왔나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첫 출시하는 펀드였고 이제 해외가 저희가 메인은 아니다 보니까 이제 막 사이즈에 처음부터 욕심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 펀드의 어떤 그 원래 타겟 자체가 그러니까 레코드를 쌓는 느낌인 거죠. 원래 모든 자산운용사의 첫 상품은 레코드의 목적이 되게 커요. 결국 이제 수익률로 보여줘야 되고. 요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3년에서 5년 정도 수익률이 좀 쌓이면 이제 고객분들이 이제 믿어주시고 너희가 잘하는구나라는 부분을 이제 믿어주기 시작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사이즈를 본격적으로 늘리는 게 이제 일반적인 부분이라 그 중간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 주식에 미국에서는 좀 밸류에이션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이건 비싼 건 아니다. 특히 또 AI 쪽으로 봤을 때도 아직까지 저희는 상승 중간에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상승 중간. 그 미국에서 또 금리 여부에 따라서 또 유동성의 힘에 따라서 밸류에이션 또 더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예상되는 그 경로는 그냥 깔고 가시는 거고요. 금리 경로 같은 거. 금리든 뭐 크게 관계없다. 그러니까 기업들의 어떤 실적 성장만으로도 이 AI 결국에는 투자 사이클이 상승을 이끌었고 이 투자 사이클의 변화가 없다고 하면은 다른 변수들은 저는 노이즈에 불과할 뿐이지 크게 중요하진 않을 수 있다라고. 참 근데 이 AI 투자 자체만으로도 노이즈가 늘 많았습니다. 한 1년여 전만 하더라도 AI 그게 돈이 되느냐. 뭐 엔비디아 이런 데만 돈 버는 거고 AI 서비스 기업이 돈 벌 수 있겠느냐 뭐 이런 노이즈가 있었고 그 이후에도 AI 서비스 기업들 뭐 구글도 마찬가지고 투자 안 하면 우리는 영원히 밀려버린다 안 할 수가 없다 막 이렇게 나왔었고 근데 저는 그런 노이즈들이 지금 다 명쾌해졌다고 생각해요. 명확해졌다. 이거는 가야만 하는 길이다. 다 명확해졌다.
그러면은 그 미국 주식 투자를 하실 때도 네. 선별을 하실 때도 네. 애초에 장기 투자가 가능한 것 위주로 고르세요? 그쵸. 그래서 이제 국내 아까도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 그러니까 다 AI라는 큰 틀에서 저희는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지난 1, 2년간을 되돌아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국내 투자할 때도 AI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결국에는 전력과 관련된 것들을 찾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국내에서는. 네, 국내에서는. 어쩔 수 그래서 없이. 이제 전력과 관련된 것들의 비중이 가장 높았었고요. 그러니까 미국에 투자할 때도 이제 AI 수혜주를 찾다 보니까 근데 이제 AI 직접적인 수혜주들이 미국에는 있었죠. 그러다 네. 보니까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버는 사이클에 있었고, 그래서 이제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주식들 비중 예를 들어서 한 60%, 그리고 미국에도 이제 전력과 관련된 회사들이 많이 상장되어 있어서 네. 거기도 한 40% 정도는 이제 전력 인프라 관련된 회사들 그렇게 담아서 가고 있었고요. 최근에 조금 변화가 있었던 부분은 AI 소프트웨어 중심에서 AI 하드웨어를 최근에 좀 늘리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면은 결국에는 이거는 이제 국내에서 조금 아이디어를 얻게 된 거죠. 그래서 해외랑 국내랑 저희가 좀 같이 아이디어를 좀 얻으면서 가는 게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오라클 실적을 보면서 이거 AI가 정말 되는 쪽으로 가는구나라고 아이디어를 얻게 되면서 국내 쪽에 변화를 준 거는 IT 쪽의 비중을 늘리기 시작을 했고요. 오라클 실적이 나오면서 그때 시점부터 IT 비중을 늘리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보면서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투자도 증가하겠구나라는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제 미국 쪽에는 AI 소프트웨어에서 다시 하드웨어 비중을 좀 늘린 쪽으로 비중을 변화를 좀 시켰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상호간에 보완을 해주고 상호간에 시장에서 힌트를 얻어서 이제 비중 좀 조절을 하는 그런 쪽에 좀 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AI 하드웨어라는 건 반도체, 네. 데이터 센터, 뭐 전력기기 이렇게 가나요? 뭐 반도체 장비도 포함되어 있고요. 네. 장비주? 네. 요거는 해외요? 네, 해외. 그러니까 국내도 반도체 장비주 늘리고 해외도 반도체 장비주들. 그러니까 해외 반도체 장비주들도 좀 변동이 좀 크긴 하더라고요. 또 나오는 이슈에 따라서 뭐 그죠. 근데 중국에 대한 뭐 수출 규제라든지. 국내 반도체 장비주에 비해서 많이 안 올랐어요. 많이 안 올랐다고요? 네. 그러니까 해외 반도체 장비주면은 되게 또 큰 기업들일 테고. 네, 그렇죠. 근데 거기도 예를 들어서 중국을 향한 그 장비 수출에 대한 규제. 네. 이런 것들도 또 노이즈가 있지 않나요? 그거는 있기는 한데요. 어찌됐든 삼성하고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하고 지금 투자를 많이 늘려야 되는 상황이어서 지금 캐펙스 추세를 보면 2025년도에 꽤 많이 증가했고 26년도에는 더 늘어나야 되는 상황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HBM 쪽만 하더라도 투자가 엄청나게 증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HBM 같은 캐파라고 했을 때는 이제 단수를 많이 늘려야 되는, 많이 쌓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웨이퍼를. 그래서 그 캐파 자체가, 투자 자체가 엄청나게 사실은 많이 증가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레거시 디램까지 투자해야 된다고 하면은 투자 사이클이 꽤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AI 투자 사이클 맨 처음에 강조해 주신 게 결국에는 실제 그 펀드 구성에서도 이렇게 또 나타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장비 회사들은 주가가 많이 빠져 있어요, 지금.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오히려 기회다라고 좀 봤던 부분이 있고. 근데 실질적인 그 반도체 관련주들의 투자는 또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이 오히려 기회다. 그러게요. 그래서 오히려 저도 이제 해외 반도체 그 장비 기업들 보면서 여기 왜 이렇게 절고 있지? 이 생각을 막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뭐 중국에 대한 뭐 수출 규제라든지 이런 게 다 같이 반영되어 있는 주가 아닐까 싶었는데 오히려 대표님은 그게 또 기회다. 지금 기회인 것 같다. 그것도 좀 종류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반도체 장비주들마다. 어디는 뭐 노광에 특화돼 있고 어디는 뭐 테스트에 특화돼 있고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뭐 전공정 장비랑 테스트 장비. 전공정과 테스트. 이게 왜냐면은 그 사이클에 따라서 좀 선후 관계가 좀 달라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앞에서도 표현은 좀 무차별적으로 좋아질 것 같다. 이건 이제 아까 국내 쪽 이야기를 하신 거기는 한데 해외도 마찬가지입니까? 해외도 비슷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반도체가 왜냐면은 사실은 어차피 국내는 후공정 위주이고요, 장비 업체들이. 그리고 그쵸. 이제 해외는 전공정하고 이제 테스트 장비 중심이에요. 근데 그 전공정도 전반적인 캐파 투자가 더 커져야 하니까. 그렇죠. 좋습니다. 겨월 이건규 시간.
10월호 좋습니다. 8월, 9월, 10월 연속적으로 만나도 좋습니다. 네. 예, 어차피 이거 다 기억도 못 하고요. 또 원체 또 자주 막 변하는 것들도 있고 그쵸. 해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긴 연휴 앞두고 네. 역시나 또 도움이 됐습니다. 네. 조금 연휴는 좀 예. 편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예. 뭐 이렇게 이상한 일은 많이 벌어졌지만 예. 앞으로는 뭐 그렇게 많이 벌어질까 싶기는 한데요. 네. 해서 코스피도 저희가 녹화하고 있는 시간 현재 한 3,454 정도 네. 나타내고 있고 이것도 뭐 조정 받을 것 같아서 또 연휴 앞두고 막 또 줄여놓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좀 배 아플 수도 있어요. 네. 반도체도 다시 다 올라갔고 그래서 어찌 될진 모르지만 지금은 좀 용기를 갖고 뭐 여전히 좀 가져갈 만한 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유튜브 커뮤니티에 투표 하나 올렸거든요. 네.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궁금해서. 네. 그러니까 여전히 주변 사람들은 주식에 관심 없다. 라는 게 거의 절반 가까이 있습니다. 그럼 더 좋죠. 네. 포모 느끼고 있다 이런 게 거의 얼마 안 됐었어요. 신기합니다. 그 정도 수준까지 오르진 않았죠. 한 4,500 이 정도 돼야지 포모를 느끼겠죠. 예전에 팬데믹 당시만 하더라도 거의 지수 한 2,000 후반대 가니까 막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막 주변에서. 근데 지금 아직까지도 과열은 아닌 거 같고. 그렇죠. 심리상으로는. 근데 뭐 저는 이게 향후에 지금도 지수는 올랐지만 개인들이 갖고 있는 주식들이 예를 들어서 뭐 2차전지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계셔서 그러니까 소외감을 되게 많이 느끼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근데 향후에 지수가 오르더라도 소외감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르는 애들만 오르고 안 오르는 애들은 계속 안 오를 것 같아서 조금 선별해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소외감 느끼지 않으시려면 와이스트릿을 보셔야 되고요. 격월 이건규 시간을 꼬박꼬박 챙겨 보셔야 됩니다. 오르는 애들이 더 오르는 장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해서 뭐 하십니까? 지금 좋아요 누르고 나가셔야죠. 끝났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댓글, 또 응원의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르네상스 자산운용의 이건규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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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감사합니다. 네. 1시간이 넘었네.